안녕하세요. 상락스 차가버섯입니다. 오늘 상락스 차가버섯 희망의 소식 사연은 35세 여성분이 임신 중에 폐암으로 그 중에서도 뇌로 전이된 폐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아이를 잘 출산하고 뇌로 전이된 폐암 사기를 극복한 감동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임신 중 뇌종양 진단 후 방사선 치료만 받아오다 출산 후 검사에서 원바람이 폐암에서 뇌로 전이되어 2주 정도 뒤에 폐암 수술한 후 항암 치료 예정인데 아내가 항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남편분이 저희 상락스 차가버섯에 문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숨쉬기 어려운 호흡곤란, 가슴의 통증, 혹은 기침이나 심한 경우 흉수, 혹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이분은 이와 같은 폐암과 관련된 증상은 전혀 없으셨어요. 오직 심한 두통만 있으셨습니다. 폐암을 늦게 알게 된 이유는 환우분이 임신 중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뇌 쪽만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셨습니다. 당시에는 본인의 건강보다 사실 아이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마 뇌 방사선 치료였을 거예요. 무사히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회복을 하신 후 검사에서 암이 뇌뿐만 아니라 폐에도 그것도 크기가 큰 암이 있다는 결과, 뇌로 전이된 폐암 사기의 생존율이 예후가 낮다라는 여러 통계와 연구 결과에 환우분과 가족분은 낙심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특히 남편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응원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폐암 수술을 받고 수술 후 조직 검사에 따라서 항암 치료 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환우분은 폐암 수술에 대한 염려보다 항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크셨어요. 그래서 남편분은 수소문 끝에 저희 상락스 차가버섯에 무리를 주셨고, 병원 치료는 병원 치료대로, 그리고 환우분과 가족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 중에서도 두려움을 다스리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을 때 병원에서의 도움 외에 환우분과 가족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식사 방법 등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가 제왕절개 출산 후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출산 후에도 뇌 방사선 치료는 계속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괜히 몸만 더 힘들어져 예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꼭 해야 할까요? 환우분이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기도로 환우분은 마음을 잡으시고 폐암 수술을 받으신 후 산이 울창한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깨끗한 공기가 폐에 남아있을 암을 없애길 기도하며 체력이 허락되는 만큼 산림욕을 하셨습니다. 많이 두려워하시던 항암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다행히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 증상 없이 괜찮으셨는데 대신 변비가 심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암 치료 변비에 도움되는 방법을 조언드리며 환우분은 서서히 변비의 증상이 좋아지셨습니다. 계속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역시 구토 등의 부작용은 없으셨는데요. 대신 입안이 헐고 염증이 나타나는 구내염이 생기기 시작하셔서 변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드렸던 것처럼 역시 구내염에 도움이 되는 방법과 가글 하는 방법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환우분과 가족분들은요, 이런 부작용에 도움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의료진들보다 저희 상락스 차가버섯에 물어보시는 것이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출산한 후 배가 계속 나와 있어서 환우분은 혹시 배에 복수가 찬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셨지만 원래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면 배가 잘 안 들어가기도 한다는 말에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항암 치료 3개월 후 결과에서는 폐에 있는 암 크기는 줄었지만 뇌에 있는 암은 조금 커져서 많이 상심하시고, 그래서 환우분이 5년율법을 하고 싶어 하셔서 남편분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고주파 온열 치료 상담도 하시고 통합의학 등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병원에서 미술도, 메가비타민 요법도 알아보시고, 이 가운데 결국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은 것은 지금까지 노력해온 방법들 때문이라고 응원을 해드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드렸습니다. 고주파는 이틀에 한 번씩 하시고요. 박군 항암제 도색탁셀은 2주에 한 번씩 통원으로 치료를 하셨는데, 이때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설사가 생기셔서 고생하셨지만 잘 관리하시면서 계속 치료를 이어가셨습니다. 약 3개월 후 뇌 부종과 감기로 인한 고열이 있으셔서 입원을 하셨고, 방사선 후유증으로 몸 한쪽이 불편하셨어요. 이와 같이 1년 동안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며 폐암은 거의 사라졌어요. 하지만 뇌에 암이 12개가 있는 상태이셨기 때문에 환우분은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힘든 상황이셨고요. 항암제는 타세바로 변경하여 3주에 한 번씩 피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 중 피 검사를 계속 받으셨는데, 검사에서는 양호했지만 환우분이 음식을 씹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말을 잘 알아듣는데 말하는 능력은 떨어지셔서 다시 항암제를 타세바에서 젤코리로 변경하여 항암 치료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젤코리 항암제 1년 6개월 후 다행히 음식 씹는 기능과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셨고요. 그리고 간단한 설거지도 하고 가까운 곳은 혼자 걸어 다니며 간단하게 아이들 육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이때 상태는 폐에 있는 암은 모두 없어졌고요. 뇌에 있는 가장 큰 암도 크기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남편분께서는요, 출산 후 폐암 뇌전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는 아내 생존 기간이 2달에서 3달 남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지만 아내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란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덕분에 와이프 몸이 좋아져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크네요 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표적치료제 중에서도 비교적 예후도 좋고 부작용이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알려진 알렌센자로 바꾸신 후 알렌센자 부작용이 변비, 구토,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우리 환우군의 경우에는 피곤하고 졸림 정도만 있으신 것을 제외하고는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 5년이 지난 후 환우분은 교회도 나가시고 아이 돌봐주는 일도 하고 있고 대화도 어려움 없이 괜찮으셨어요. 병원 담당 교수님은 뇌로 전이된 폐암 사기 환자가 암을 극복하는 경우는 기적이라 하신다더군요. 단지 오래 걷는 것은 힘들어 하셔서 가까운 곳으로 혼자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기적과 같은 암을 극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상나수입니다.